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고려의 매력적인 이중 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500년짜리 고려 왕조의 역사가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짠 이중 구조 위에서 굴러가고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오늘 그 비밀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부터 하나 확실하게 깨부수고 갈게요. 보통 고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스님? 사찰? 아니면 화려한 연등회 같은 불교 축제들? 그래서 고려가 100% 순도 높은 불교 국가였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고려가 불교의 나라였다는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거든요. 겉으로 화려하게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처럼 불교는 국가의 가장 눈에 띄는 매력적인 겉모습,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아주 화려한 외부 UI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뒷단을 쓱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마치 복잡하고 치밀한 건축물 설계도 같은 백엔드 시스템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국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매력적인 왕조를 하나의 거대한 IT 시스템처럼 싹 한번 분해해 볼 건데요. 대체 어떤 뼈대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이걸 처음 설계한 사람은 누구고, 또 이 엔진이 어떤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결국 역사를 바꿨는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려의 이 기가 막힌 이중생활 뒤에 숨겨진 진짜 청사진부터 들여다볼까요? 겉은 불교인데 속은 달랐던 이른바 겉바속촉 같은 국가 모델, 그 백엔드 아키텍처의 비밀을 한번 뜯어보죠. 고려라는 나라의 진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이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3D 건축물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고려만의 아주 독특한 외불 내육, 즉 겉옷은 불교, 속뼈대는 유학이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지붕은 백성들의 멘탈을 케어하고 의례를 감싸 안는 불교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서 딱 버티고 있는 차갑고 단단한 내부 기둥들, 그 뼈대가 바로 현실 정치와 제도를 의미하는 유학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서로 싸우질 않고 아주 완벽하게 업무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겉을 싹 감싼 불교는 국가가 평안하길 기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영적인 역할을 맡았죠. 연등회나 팔관어 같은 블록버스터급 축제 빵빵 터트리면서요. 반면에 속을 채운 유학은 철저하게 실무적이었어요. 냉정하게 나라를 경영하고 법을 돌리는 행정 엔진 역할을 한 거죠. 시험 쳐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나 삼성 육부 같은 관료제 시스템이 다 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혼은 불교가 책임지고 행정은 유학이 책임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듀얼 코어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천재적인 듀얼 운영체제를 최초로 기획했을까요? 여기 두 명의 핵심 설계자가 있습니다. 먼저 태조 왕건이 국가의 영적 방어막을 쫙 칩니다. 훈요 10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님의 힘으로 세워졌으니 불교를 팍팍 밀어줘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성종 때 최승로라는 아주 철저한 실용주의 학자가 등판해서 명쾌하게 가르마를 타버려요. 시무 28조를 딱 올리면서 불교는 내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의 도구로 쓰시고 유교는 현실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구로 삼읍시다. 이렇게 종교와 정치의 영역을 아예 완벽하게 분리 설계해버린 겁니다. 진짜 스마트하지 않나요? 그럼 이 유학이라는 내부 통치 엔진 한번 설치해놓고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3번의 거대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거든요. 이 백엔드 시스템은 수백 년에 걸쳐서 무려 3번의 굵직한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를 겪습니다. 10세기에 시스템이 처음 부팅되던 V1.0 시절을 지나서요, 11세기, 12세기쯤 사교육이 완전 폭발해버리는 V2.0 시대를 거치고 마침내 13세기 후반에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는 V3.0 시대까지 가거든요. 이 내부 백엔드가 어떻게 고도화됐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뜯어보시죠. 먼저 초기 V1.0 시대, 즉 10세기는 시스템을 처음 부팅시키고 세팅하는 시기였습니다. 광종이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도입하죠. 이제 유교 경전을 모르면 관직 출세길이 아예 막혀버리게 된 거예요. 유학이 국가공인 필수 스펙으로 확 등극한 겁니다.
이어서 성종은 아까 말씀드린 최승로의 제안을 딱 채택해서 국자감도 세우고 지방에 박사도 파견하면서 유교 정치 이념을 국가 전체에 완벽하게 인수시켜버렸죠. 자, V.0으로 넘어가면 아주 재밌어집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사교육 톱티어 시대였거든요. 국가에서 만든 국자감 인기가 좀 시들해지는 틈을 타서 민간 사립학원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최충 같은 분은 당대의 진짜 최고 스타 강사였어요. 학생들 싹 끌어모았죠. 이때의 트렌드는 오로지 과거 시험 합격, 어떻게든 합격하기 위해서 글자를 해석하고 멋지게 문장을 짓는 스킬 위주로 치열한 입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갔고, 그러면서 엔진이 훨씬 고도화된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궁극의 업데이트, V3 포인트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13세기 말에요. 안양이라는 학자가 원나라에서 성리학이라는 아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들여와요. 이전까지 유학이 단순히 시험 치고 행정 업무 보는 실무 툴 정도였다면 이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랑 인간의 본성을 깊게 탐구하는 강력한 철학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훨씬 더 파워풀해진 엔진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똑똑한 지식인들, 즉 신진 사대부라는 완전히 새로운 엘리트 세력이 역사의 전면에 빡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진화한 이중생활의 최종 결과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겉과 속을 완벽히 나누었던 이 기가 막힌 실험적 운영체제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불교라는 화려한 겉옷 안에서 단단하게 자라난 고려의 유학 엔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깊고 강력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주역들과 함께 그 커져버린 뿌리가 낡아버린 고려라는 껍질을 아예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고려의 이중생활 속에서 조용히 진화하던 백엔드 시스템이 결국 다음 500년인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여는 거대한 폭발력으로 작용해버린 거죠.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한 나라가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굴려보려고 선택했던 절묘한 이중생활 통치 실험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1000년의 단단한 뼈대를 창조해냈다는 사실, 정말 엄청난 역설이자 짜릿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만 시선을 뺏기지 않고 그 이면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진짜 시스템의 힘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려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일 겁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힙한 이중생활을 낱낱이 파헤쳐본 해설이었고요.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